최근에도 안타까운 게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자, 2기였어요. 2달 후에 재발이 발견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2달 또는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는 약사님, 암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암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암 환자들은 어떤 행동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터넷 또는 지인들이 이거 폐암에 좋다더라, 위암에 좋다더라, 유방암에 좋다더라, 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청국장가루 먹어도 돼요? 차가버섯가루 먹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제가 혈액 검사를 보면 정상 간 수치보다 GOT, GPT 수치가 살짝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묻죠. 왜 요즘 이렇게 혈액 검사가 정상 간 수치의 높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드시고 있는 특별한 식품이나 가루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제가 뭔가를 추가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반드시 중단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또 암 환자이거나 또 암 치료가 끝났거나 여러분의 몸 상태는 정상인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항암을 하고 있거나 방사를 끝난 몸은 정상인 몸 상태와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식품류를 함부로 고함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직구 제품이나 비타민제, 또 영양제를 누가 지인이 추천해주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인이 추천해주는 제품을 10가지 막 이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또 비전문가 추천의 제품들을 섭취하시면 안 된다가 오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을 내 맘대로 하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다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 상담소에서 제시하는 식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그 환자의 팔로우를 했을 때 재발되셔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식단을 하지 않으셨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게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자, 2기였어요. 2달 후에 재발이 발견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2달 또는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고농도의 철분과 지방 함량이 많은 고기를 드셨을 때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멍멍탕 드시거나 수술 후에 기력이 쫙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 멍멍탕, 흑염소탕, 삼계탕, 이런 설렁탕, 갈비탕, 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러한 고기류를 드셨을 때 재발 전이가 일어난다. 물론 1기, 2기인 경우 일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갑상선암 바로 이렇게 몇 번 드신다고 바로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암종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귀밑샘암 굉장히 특이하죠.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난소암 좀 특이한 암종은 수술하셨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안 하시면 바로 재발을 하세요. 그때 제가 11개월 동안 몽땅 주스를 먹었는데 수술하고 몽땅 주스를 먹었는데도 지금 1년 만에 재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몽땅 주스도 먹었지만 동시에 적절한 동물성 지방을 원하는 대로 드셨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재발 전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음식을 관리하지만 이제 나의 뇌와 생각과 정신을 좀 다스려야 돼요. 우울감이 오죠. 실패감도 오고 또 몸의 호르몬 균형이나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우울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또 우울감이 굉장히 오래되면 불면으로 갑니다. 저는 적절한 운동, 이제는 어느 정도 표준
표준 치료가 끝났으면 나 혼자 있지 마시고 어떤 단체, 뭐 요가라든지 그죠?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조금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하는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1년여 지금 나 혼자 투병하고 가족들과 지냈다면 이제 어느 정도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어떤 모임에 들어가셔서 적절한 사회적 교류를 하시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는 오락 프로, 예능 프로를 하나 정해서 좀 웃으시라는 거죠. 웃음 포인트를 나에게 주는 연예인을 선택하셔서 유튜브로 좀 시청을 하시면서 좀 웃어라, 웃는 거를 좀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이제 혼자 투병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모든 걸 비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저 암 걸려서 조금 신세를 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건강해지셔서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암을 꽁꽁 숨기는 건 뭐죠? 마치 이것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몹쓸병에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암은 그런 건가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관리를 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이 암은 혈압, 당뇨, 고지혈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평생 하시면 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길게, 표준 수명보다 길게 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암에 걸려서 충격을 받았을 때, 나 이거는 그냥 독감과 같아, 감기와 같아,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관점을 저한테 바꿔준 친구에게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다 알렸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도 알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음식을 해다 준 친구도 있었고, 수술로 입원했을 때 찾아오신 많은 분들, 정말 놀라운 그 치유의 결과로 오더라고요. 이 투병을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까운 가족, 친구, 뭐 그냥 어떤 내가 속한 단체라도 그냥 이렇게 알리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 환자들 보면 저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면은 다 주변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까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결과 김은하 약사가 괜찮더라, 한번 너도 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상담까지 신청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환자는 일단 정신 멘탈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변별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 지인들이 저를 그냥 가볍게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라. 그리고 5번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요. 뭐 오심, 구토는 기본이고, 뭐 손발톱이 새카매지고 이런 거 좀 막 견디는데 너무 그 부작용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혈액 수치가 백혈구가 2점이 됐어요. 보통은 5에서 6이 정상인데 2점까지 떨어지면 한 주 걸러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말을 안 하면 잘하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공식대로 표준 치료를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는 막 한 주 걸르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태를 참지 말고 부작용이 있으면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변비 있으면 변비 해결하시고, 설사 있으면 설사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도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진통제나 보충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꼭 말씀을 하셔라. 그리고 6번째, 암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병원 치료만 받는 거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재발을 하셔서 왜 내가 재발했지? 이제 재발을 하면 기수가 무조건 1기든 2기든 3기든 재발 전이가 있으면 껑충 1기에서 4기로 2기에서 4기로 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시면서 이제 그때서야 찾아오시는데 1, 2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1, 2기는 조금의 더 재발 전이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지 절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도 내 몸에 암세포는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1기인데 0.5cm 굉장히 가벼운 수술을 했다. 그래서 항암 방사도 안 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을 했다. 자, 몸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4기 분들이 저 1기였는데 수술 너무 잘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측정 가능한 암세포는 0.5cm는 돼야 보여요. 0.01cm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몸의 환경을 바꿔서 0.01이 0.05가 되고 0.1cm가 되는 그 자라는 과정을 저희가 커트를 하자. 보이지 않을 때부터 싹을 아예 틔우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열방 상담소의 요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암 환자 4기 환자와 가족에게 1시간 정도 상담을 드려요. 때로는 1시간이 아니죠. 저는 암 환자 상담을 할 때 모든 차트를 또 정리해서 혈액 검사도 또 1년치 가져오시면 1년치를 미리 정리하고 조직 검사지, 암의 성질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KI67이라든지 암이 평평세포인지 선암인지에 따라서 또 항암을 몇 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항암제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생명은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1기 환자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식단 바꾸시고 뭐 최소한 몽땅 주스라도 시작을 하셔야 해요. 지금 몽땅 주스를 열심히 해서 막 체액도 교정이 되고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식단은 기본이고 식단도 안 하면 더 빨리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7번째.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처럼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유방암 환자인데 나는 2기인데 수술을 안 하고 자연 치유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많아요. 이제 만약에 채널로 그런 분이 이제 상담을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한테 상담은 불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부터 해야 되죠? 병원 치료 받으셔야죠. 수술, 항암, 방사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특히 1, 2기 환자들은 무조건 일단 수술, 항암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다 하고 나머지 관리를 저에게 도움 받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실 수 있는 수술은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도 자기 멋대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표준 치료는 고생은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고생을 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다시는 이 힘든 항암을 하지 않을 테야 하면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참 어느 면에서 굉장히 길들여지기 쉬워요. 편안하잖아요.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의 고통의 기억을 조금 남길 필요도 있다. 안 그러면 바로 1년도 안 걸려요. 한 달 안에 옛날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내가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해놨잖아요. 단 한 번의 수술로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암에 관한 논문을 보면 암을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보다 그 논문의 방향이 TM이라고 해서 암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보자 라는 방향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희 열방상담소 제가 4년 전부터 책을 내면서 환경을 바꾸는 몽땅 주스, 그 다음에 소변 pH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암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는 싹이 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준 치료는 어떻게 하라? 1, 2기 환자들 다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저의 제안입니다. 자, 오늘 암 환자들이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열방 상담소에는 여러분을 교육하면서 최대한 빠른 지름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